우리 역사 공부하면은 임금님을 순서대로 암기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고려시대 같은 경우는 태해, 정광, 경성, 목, 현. 조선시대 때는 태정, 태세, 문단세. 그런데 저는 이제 조선 같은 경우는 임금님의 글자를 두 글자 다 붙여서 암기하라 그래요. 태조, 정종, 태종, 세종, 문종, 단종, 세조, 예종, 성종, 연산군, 중종, 인종, 명종, 선조, 광해군, 인조, 효종, 현종, 숙종, 경종, 영조, 정조, 순조, 헌종, 철종, 고종, 순종 이렇게요. 이 두 글자씩 부르는 호칭을 묘호라는 겁니다. 임금님은 살아서 존호를 받거든요. 존경하는 호칭. 좋은 말 다 들어지고요. 그리고 돌아가셨을 때는 시호와 묘호를 받습니다. 시호도 굉장히 길어요. 익종으로 추존된 효명세자 같은 경우는 113자. 좋은 글자는 다 집어넣는 거야. 마치 김수와 무,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갑자, 동방사 이런 것처럼 이름을 길게 만드는 거고, 광개토대왕 같은 경우는 원래 국강상 광개토경 평안호태왕이거든요. 줄여서 광개토대왕, 중국에서는 호태왕이라고 부르고요. 의자왕 같은 시호입니다. 두 글자짜리는 중국의 황제는 돌아가시면 태묘에 모셔지고, 제후국, 조선의 왕 같은 경우는 종묘에 모셔져요. 태묘, 종묘 해가 묘 끝자 따가지고 묘호라 그럽니다. 학교에 가서 이름 대신에 부르는 거 번호 있잖아요. 우리 신사임당 같은 경우는 당호예요. 할머니들 전주에서 시집 오면 전주댁, 부산에서 오면 부산댁 식으로 부르는 걸 태코라 그럽니다. 이름을 부르는 거를 약간 피하려고 그러거든요. 자, 조선시대 때 묘호를 보면은 크게 뒤에가 조와 종으로 나눠졌죠. 조자는 하라비조, 종은 마루종입니다. 하라비 뜻은 아시죠? 마루는 뭐 제일 높은 곳을 마루라 그러거든요. 지붕의 꽃두개를 용마루라 그럽니다. 종교 같은 경우는 가장 큰 가르침, 종가는 장남이 사는 집. 종자든 조자든 높은 글자거든요. 네, 할아버지는 최초 높음이야. 우리 당군 할아버지라 그러잖아요. 그 할아버지 조입니다. 조를 붙이는 거는 원칙이 있었어요. 한 나라를 연 개창조입니다. 고려 같은 경우는 태조 왕건만 조예요. 그리고 조선은 태조 이후에 7명이 조를 받습니다. 종보다 조가 더 높았던 것 같아요. 묘호를 정할 때 왕이 돌아가신 다음에 신하들이 선대 임금님의 업적을 정리해가지고 이런 묘호가 어울립니다 라면서 3개를 임금님한테 올려요. 임금님 같은 경우는 보통 자기 아버지에 대한 영원한 칭호잖아. 그래서 신경 써서 정합니다. 그런데 신하들이 종으로 올리면, 야, 우리 아버지 같은 경우 조가 어울리지 않아? 이러면서 조로 올리기를 희망한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태조였다고요. 태조 이성계. 그러다가 이제 정종이든 태종이든 세종이든 종으로 내려오다가 세조 같은 경우 묘를 올릴 때 예종 아들이, 우리 아버지 같은 경우는 이때 왕위를 이어받은 게 아니고 어지러운 신하들이 전복하려고 하는 나라를 새로 세우는 역할을 했지 않았느냐 라면서 이때 묘 원칙 하나를 중국에서 찾아옵니다. 그게 조, 종, 공, 덕이에요. 조는 공이 있으면, 종인 덕이 있으면 붙인다는 거예요. 그 공이 뭐 힘 역자가 들어가잖아요. 맨 땅에서 이렇게 세우는 거.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세조가 어울린다 라면서 세조로 정하는 거예요. 이후에는 연산군을 업고 중종이 들어서요. 중종이 돌아가신 다음에 인종이, 야, 우리 아버지 같은 경우는 조가 어울리지 않아? 그때 신하들이 연산군을 엎고 왕위를 올랐지만 그 아버지 성종 때를 이어받았기 때문에 그대로 종으로 쓰셔도 되고, 또 하나 조로 쓸 수 있는 경우는 태조와 세조 정도 글자지 앞으로 쓸 글자가 없기 때문에 어렵겠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그냥 중종이 돼요. 그러다가 선조 때예요. 선조 때는 명종이 아들이 없었거든요. 적통을 이어받은 게 아니고 반개 출신이 돼요. 이거 원칙 하나 하고 임진왜란을 극복했다 해가지고 광해군이 기어이 우겨요. 우리 아버지는 새로운 걸 일으켰다 해가지고 선조가 됩니다. 이제 광해군도 연산군과 마찬가지로 쫓겨난 임금이기 때문에 종묘에 모셔지질 않아요. 그래서 종묘에서 부르는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묘가 없는 거예요. 이후에 인조도 마찬가지로 아들 효종에 의해서 병자호란, 정묘호란을 극복한 우리 아버지 새로운 터전을 쌓지 않았어? 그러면서 인조가 되는 거예요. 그 이후에 이제 영조나 정조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영종이었어요. 그런데 그 고종이 단족을 선포하면서 자기 4대조 할아버지, 고종은 원래 이제 양자로 들어가가지고 4대조가 딱 영조가 되거든요. 거기서부터 영조가 되고 정조가 됩니다. 근데 중간에 내려오면 또 순조가 한 분이 있어요. 선조는 전쟁, 인조도 전쟁이었잖아요. 순조는
천주교를 못 들어오게 막았다는 걸로 공을 인정받습니다. 우리가 천주교 그러면은 지금의 생각하시면 안 돼요. 조선시대 때는 신분사회이기 때문에 그 신분사회를 해체하려고 하는 거는 국가를 전복시키겠다는 것 똑같아요. 지금 사유재산 아파트 다 있잖아요. 그거 다 국가에서 빼서. 가게 다 빼서, 잠깐만, 논밭 다 빼서, 그래가지고 우리 5천만으로 딱 나눠가지고 각 사람들 다 나눠준다고 생각해봐요. 좋은 방법인 것 같지는 않잖아요. 그거를 천주교가 들어오는 그런 거하고 비교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순조도 어쨌든 뭐가 되는 거예요. 말기 갈수록 조와 종이 원칙이 흐트러지는 거는 이게 국가 기강이 흔들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거의 헌법을 바꾸는 수준 정도로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됐던 것 같아요. 조가 됐든 종이 됐든 왕에 붙인 호칭인데 다 소중한 호칭입니다. 근데 이름을 어떻게 부르냐에 따라서 그 아버지의 영향력을 갖고 있는 나의 정통성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어떻게 부를 것인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던 것 같아요. 뭐가요?